자, 이어서는 오늘 유튜브에 올라온 댓글들 중에서 1차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RF택인데요. 매수가는 12,400원에 비중은 10%라고 하십니다. 목표가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12,4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근데 지금 이제 주가가 상당히 많이 또 올라오고 있는 그런 올라왔던 종목인데 하필이면 또 이 기업이 손실 중이네요. 일단 이 기업은 제가 말씀드리면 현재 보유 관점에서 가져가시는 게 맞겠고요.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이제 빠지기 시작하는 종목들은 사실상 한 번쯤은 의심을 좀 해봐야 돼요. 하락으로 가는 게 아닐까. 근데 지금 RF택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이제 모멘텀들이 붙으면서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는 여지는 마련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RF택은 위쪽으로는 13,000원 정도까지 올라왔을 때만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수 가격이 좀 높아서 어쨌든 수익에서 즉 13,000원 목표 주가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이때 잘 정리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목표가 13,000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인스코비입니다. 인스코비는 3,575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40%이신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자, 인스코비라는 회사는 이제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어요. 개인들이 하면 안 되는 종목들 중에 하나다. 이 기업이 과거에 주가가 이제 2018년도에 엄청나게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2년 동안 주가는 계속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흔들기도 하고 중간중간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이 기업은 이제 세력주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세력들도 이미 거의 떠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스코비는 개인들만 지금 계속 서로 간에 주고받는 정도 식의 흐름밖에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코비는 이미 매수를 해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딱 보유하고 계시되 신규로는 절대 매수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기업은 목표 주가 3,000원 정도까지 올라오면 정리 좀 잘 하시고 웬만하면 빠져나오시는 걸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000원까지 회복이 되면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한라홀딩스입니다. 한라홀딩스는 325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이신데 앞으로 전망이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3250원에 일단 매수를 하셨으면 지금 일단 수익 중이신 것 같습니다. 한라홀딩스의 경우에는 최근에 뭐 자동차 부품주들도 시세가 좀 있었고, 그다음에 만도의 경우에도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이제 상승 분위기가 좀 나왔기 때문에 한라홀딩스도 같이 또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한라홀딩스 자체가 이제 모멘텀이 조금은 약해요. 그리고 주가 자체가 워낙에 좀 무겁다라는 걸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지금부터는 주가가 다시 한번 또 눌릴 가능성이 있는 시기거든요. 즉, 그동안 이제 횡보했던 흐름이 아직까지 횡보 기간 자체가 끝나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더 눌리면서 또 이렇게 떨어진다면 지금 수익을 지켜내기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라홀딩스를 지금 보유해서 수익 중이다. 그러면 당연히 수익 실현을 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익 실현 하고 나서 나중에 뭐 25,000원 부근에 왔을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한라홀딩스는 수익 실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가가 한 번 더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수익 실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유니셈입니다. 유니셈은 7,887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0%이신데 매수가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7,887원에 지금 매수하셨는데 지금 가격대를 잡아보잖아요. 그러면 지금 최고점이에요. 거의 뭐 최고점에서 사셨다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매수가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라는 문제보다는 과연 매수가까지 회복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손실이라도 나와야 될지 이 부분을 지금은 고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매수가 회복까지 기다린다. 이게 지금 여기서 빠지기 시작하면 이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유니셈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가격적인 대응이 필요한 자리지 목표 주가만 보고서 가실 자리는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기업은 7,200원 손절가 잡아두시고요. 목표 주가는 7,800원은 사실 너무 높은 가격대예요. 제가 볼 때 이 기업은 위쪽으로는 7,600원 정도까지만 지금 7,700원 정도까지만 잡아두시고요. 소폭 손실이지만 빠르게 나오시고 다른 종목으로 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니셈은 7,700원 목표 주가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고점 부근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손절가는 7,200원 잡아드렸고요. 목표가는 7,700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CS 베어링입니다. CS 베어링은 32,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5%이신데 전고점 넘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자 지금 32,500원이면 네. 수익이긴 해요. 하지만 비싸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고점으로 넘어갈 수 있을까? 신고가를 바라보고 지금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기업은 주가가 3,000원대부터 시작해서 3만원대라면 거의 10배 정도가 올라온 거거든요. 그것도 무려 올해 안에 그 정도의 주가 상승은 사실 너무 과도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제 이런 거품은 주가의 거품은
내가 예상치도 못하게 갑작스럽게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욕심을 부리고 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뭐 손절가를 뭐 확실하게 잡아두고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갑자기 흔들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3만원을 손절가 제시해드리겠고, 올라오면요, 35,000원 넘어갔을 때 그냥 빠르게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먼저 빠져나오는 사람이 승자입니다. 이렇게 신고가인 종목에 대해서는. 그래서 CS 베어링은 35,000원 목표 주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는 3만 원 제시해 드렸고요. 3만 5천 원까지 올라오면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나이스 정보통신인데요. 매수가는 2만 7천 원에 비중은 20%이십니다. 손절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27,000원에 지금 27,000원. 27,000원에 지금 20% 정도 매수하셨는데, 나이스 정보통신은 뭐 매수 가격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손절할 필요 없고요. 다시 27,000원은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반등 나왔을 때 매수가에서만 잘 빠져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이스 정보통신은 반등 시 27,000원에서 잘 빠져나오자라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매수가까지 반등이 나오면 잘 매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은 SK텔레콤입니다. SK텔레콤은 22만 2,500원에 비중은 20%이신데 언제 매도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22만 2,500원. 매수 가격보다 현재 수익 중이긴 하네요. 네. 다행입니다. 저는 근데 통신주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많이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쌀 때 뭐 사서 지금 올라왔을 때 파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통신주는 기본적으로 성장이 정체된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계속 끌고 가면 안 됩니다. 지금 22만 2,500원 수익 중이시라면 저는 정리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SK텔레콤은 정리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수익 시연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사이맥스입니다. 사이맥스는 14,7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이신데 이분도 매도 의견 부탁드린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지금 딱 50원 정도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네요. 네. 그리고 주가가 지금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다시 한번 방향을 위쪽으로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흐름은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정고점 자리 거의 왔죠. 이 기업은 그 대신 길게 끌고 가면 안 될 것 같고요. 한번 반등 나오면 어느 적정선에서는 좀 빨리 빠져나오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15,500원 정도 이상 올라왔을 때 정리하자. 그래서 목표 주가는 15,5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15,500원으로 잡아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현대로템입니다. 현대로템은 16,338원에 비중은 10%이신데 기다리면 올라올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참 이 기업은 어떻게 대답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기다리면 올라올 수는 있죠. 근데 언제까지 기다릴까? 기다리면서 사실 많이 지치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슈가 없다면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 좀 안타깝죠. 근데 중요한 건 팔 수가 없어요. 물려 계신 분들은 절대 팔면 안 돼요. 올라왔을 때 파셔야 됩니다. 현대로템은 위쪽으로 17,000원 정도 위쪽으로 한번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이 17,000원 이상 올라왔을 때 정리만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수가도 높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목표 주가 17,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17,000원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보유하셨다가 손실 없이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LG디스플레이입니다. LG디스플레이는 16,15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0%이신데 더 보유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LG디스플레이는 사실 뭐 실적은 없이 올라가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전망, 사실 이 부분도 LCD 쪽에서의 가격이 그동안 계속 하락이었고, 그 다음에 조금씩 회복이 되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한데, 사실상 이제 미래적인 부분에서 본다면, 그리고 좀 가까운 미래적인 부분에서 본다면, LG 디스플레이의 실적은 좀 불투명한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과도하게 계속 뭐 끌고 가는 전략들은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흐름을 이미 탔기 때문에, 타고 있는 기업은 이제 굳이 바로 정리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저는 이 기업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17,500원 정도까지만 일단 목표 주가 보시고 끌고 가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있기 때문에 너무 오래는 보지 마시고요. 목표 주가 17,500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성광밴드입니다. 성광밴드는 7,62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7%이신데 추가 매수할까요? 손절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7,620원에 지금 매수하셨는데요. 사실 이 기업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은근히 또 많이 갖고 계신 기업이기도 해요. 근데 주가 자체가 굉장히 지루합니다.
계속 이제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추가 매수의 관점으로 본다면 추가 매수는 하면 안 되는 종목이고요. 손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이 기업은 주가가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한 상황이라서 매수하신 가격이 7,600원 정도면 그 정도 가격대까지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기업이긴 해요. 그래서 시간적인 부분에서 좀 걸리기 때문에 추가 매수하지 마시되 목표 주가는 8,000원 정도까지만 보시면 아마 8,000원 정도에서 나오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8,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목표 주가는 8,000원으로 잡아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바이넥스입니다. 바이넥스는 32,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50%이신데 추가 매수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굉장히 용감한 분이시네요. 네. 지금 현재 가격대도 굉장히 많이 올라온 가격대거든요.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한다. 만약에 추가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더 떨어진다면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추가 매수할 때는 결국은 지금 이 상황에서 더 이상 갈 데가 없다. 더 이상 이 가격 이하로 빠질 가능성이 없다라고 어느 정도의 확신이 생길 때 정말 중요한 시기에 매수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추가 매수했는데 2만 원 내지는 15,000원 또는 만 원까지 빠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끔찍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과감하게 추가 매수하시는 시기가 아니고요.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바이넥스는 지금 손절가하고 목표 주가만 잘 잡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최근에 이제 주가 밀리다가 한번 반등이 나왔던 가격대가 있어요. 이때가 25,800원이거든요. 이 가격대를 이제 손절가 잡아주시면 되고요. 목표 주가의 경우에는 지금 위쪽으로 힘이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탄력이 얼마나 나올지 제가 볼 때는 33,000원 정도까지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33,000원 정도 반등 나왔을 때 빠져나오자. 그리고 손절가도 확실하게 지키고 가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가가 더 밀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손절가 25,800원과 목표가 33,000원 제시해 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잘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이렇게 바이넥스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은 내일 다시 한 번 더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